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반도체만 고집하는 천회장입니다. 삼성전자만 좋아하고 있는데 어떤 분 댓글이 재밌네요. 보니까 천회장 공부 좀 하라고 하네요. 공부 좀 하고 왜 삼성전자에 목매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당연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당연히 목맬 수밖에 없지. 삼성이 좋으니까. 다른 종목 했으면은 다른 종목도 목맬 텐데 저는 그냥 삼성이 좋아요. 그냥 좋고 지금 뭐 주가 당장 뭐 오르지 않고 좀 짜증 나더라도 뭐 그때 그 순간이지. 천 회장이 생각하는 그런 계획에는 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뭐 10년이면 10년 동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뭐 다른 유튜버들이야 주가가 빠지고 하니까 나름대로 좀 힘들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 포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뭐 방송도 마찬가지겠죠. 뭐 주가가 올라야지 신나고 재미있을 텐데 빠지니까 맥이 빠지는 거야. 뭐 욕도 많이 하겠죠. 왜 자꾸 주가 빠지는 걸 가지고 떠들어대는데 그럼 그 사람 마음이고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냥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좋아하면은 그 기업 계속 가는 겁니다. 빠질 때 열심히 모으고 오를 때 좀 좋아하고 그러면 되죠. 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식 투자 힘들어요. 언제까지 맨날 뭐 단타성으로 지향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개미들 중에 돈 번 사람 몇 명이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나? 한 100% 중에 한 1%가 채 안 될 겁니다. 주식 투자에서 돈 번 그런 비율이. 개미들 거의 돈 벌 수가 없어요. 왜냐? 매번 왔다 갔다 하거든. 흔들립니다. 여기 가서 저기 좋다고 저기 가서 저쪽이 좋다고 하니까 뭐 하다 보면은 뭐 사고 팔고 합니다. 거의 사팔 정신이 강해. 사팔 정신.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부자가 될 수도 없고 큰 수량도 모을 수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초심을 갖고 뚝심이 있어야 돼. 뚝심. 악과 깡으로 가는 거예요. 좋아하면은 가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3년 다 투자해가지고 망하기라도 합니까? 아니면 배당이라도 받고 가면 되죠. 뭐가 그게 걱정이에요.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한두 번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하면 돼요. 하나씩 모아 가세요. 하나씩 조급한 마음 갖다 버리십시오. 버려야 돼요. 언제까지 막 촐랑촐랑 대면서 여기저기 가봐야 항상 보면 뒷북만 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안 들면은 빨리 때려치고 빨리 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 삼성전자 투자가 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다. 포기하려면 빨리 포기해라. 빨리 때려치라는 겁니다. 아니다 싶으면 끈기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그냥 뭐 적금식으로 모아 가세요. 모아 가다 보면은 또 좋은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클 산업이라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 확신과 그런 열정과 사랑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주식 투자 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빨리 오를 때 팔고 나가시라고 했잖아. 내가 그렇게 영상에 많이 남겼단 말이야. 빨리 팔고 나가라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미련을 못 버린 건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투자는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 보니까 또 에코프로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고 2차전지죠. 그리고 MSCI 관련된 이야기도 있어요. MSCI가 뭐냐? 이게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한국 지수가 이제 구성이 변경이 됩니다. 지들이 이제 막 만들고 넣었다 뺐다 합니다. 종목들을, 기업들을. 요번에 보니까 그 편입된 종목들이 좀 있어요. 편출된 게 있고. 이 지수 구성 종목을 보니까 그 제외된 CJ하고 이마트가 요즘 가뜩이나 실적과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편출됐어요. 편출. 이제 빠져나간 거죠. 증권업계에서는 두 종목이 여전히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증권애들은 막 띄우려고 하는 것 같더라. 근데 내가 볼 때는 CJ 이마트는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보니까 뭐 변화가 없어. 유통 가지고는 이제 돈 벌기 힘들어요. 큰 돈 벌기는 힘듭니다. 이왕 돈을 벌려고 한다면 뭐 성장주 위주로 가든지 아니면 뭐 배당주라도 제대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뭐 이거 어중간한 그런 기업들을 선택했다가는 그대로 작살 나는 겁니다. 일단은 코스피에 따르니까 CJ가 전거래일보다 뭐 한 1,900원이나 내렸더라고요. 76,500원입니다. 이 CJ는 또 기업 이미지도 별로 안 좋더라고 보니까. 이 같은 기간 또 이마트도 2,700원이나 하락했어요. 우리가 뭐 시장이나 마트 갈 때는 이마트 많이 가지만은 이 온라인이 워낙 강세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도 힘들어. 오프라인도 힘듭니다.
일단 이날 두 종목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쏟아집니다. MSCI 편출 이슈가 가장 크게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종목 더 떨어질 것 같아. 응? 일단은 두 종목은 연중의 고점 대비 하락률이 벌써 각각 33.8, 33.7%야. 거의 비슷하네. 보니까 거의 한 34% 가까이 빠졌다는 거죠. 이 MSCI 지수 편입은 그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 ETF죠. 하여튼 ETF 등 그 패시브 펀드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어서 호재로 인식이 돼요. 그러면 편출은 악재로 작용하죠.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 두 종목이 편출된 것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이제 부진한 탓인데, 이 MSCI가 전체 시가총액하고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수 편입 종목을 이제 산정하죠. CJ는 그 핵심 모회사가 CJ제일제당인데 이게 부진이 영향을 미칩니다. CJ제일제당의 2분기 연결 매출 보니까 7조 2194억이에요. 영업이익은 3446억 정도를 기록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 31% 정도 이제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식품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 부진, 또 원자재 가격 부담, 예상보다 높은 환율 이런 게 맞물리다 보니 거의 뭐 엉망으로 가는 겁니다. 엉망으로 가요. 또 여기 또 CJ CGV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했죠. 이러다 보니 불확실성 키웠고, 이 CJ는 그 자회사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을 제3자 배정으로 해서 유상증자 방식으로 현물 출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발표 당시에 유상증자 규모가 뭐 시가총액을 웃돌아요. 투자자들은 주주가치 희석을 우려했고, CJ그룹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결국은 뭐 개미들만 작살 나는 거지 뭐. 괜히 투자했다가 주가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이마트의 경우 보니까 계열사의 그 수익성 악화가 지속이 됩니다. 그 주가도 우하향이야. 우하향. 우상향이 아니고. 여기 또 온라인 사업부 보니까 쓱닷컴, 뭐 지마켓 글로벌 있는데 1분기 영업 적자가 265억입니다. 온라인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할인점 부분도 리뉴얼 공사, 뭐 폐점 영향에 더해가지고 판매 관리비 부담이 증가가 되죠. 영업이익률이 악화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그 할인점의 구조적인 이익의 하락세가 있고 이커머스하고 뭐 성장의 한계 등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이 사업의 경쟁력과 실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돼야 합니다. 여기서 증권가는 CJ하고 이마트가 하반기에 이제 반등할 가능성을 점칩니다. 그래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해요. 체질 개선 노력이 핵심입니다. 산업 전반의 납품업체와 거래 방식 개선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 여력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커머스 점유율 경쟁을 이제 지향하고 이제 수익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한 환경이라고 하는데, 결론은 내가 볼 때는 증권사 애들은 띄워주는 것 같지만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CJ 리포트 발간한 SK증권도 보니까 뭐 주가 낙폭이 과도하다 판단을 하는데, CJ 올리브영, 뭐 CJ 푸드빌, 하여튼 비상장 자회사의 실적 개선과 지속적인 배당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저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CJV 이마트 쪽은 될 수 있으면 쳐다보지도 마세요. 유통 쪽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가지고 투자를 잘 하셔야 돼요. 하셔야 합니다. 안 그렇다면은 좀 또 속된 말로 계피 봅니다. 계피봐. 하여튼 요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이것저것 잘 따져보고 우리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또 이제 너도 터진다.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또 있는데, 그 신성 ENG라는 기업에 대해서 또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성 ENG. 요즘 뭐 신성 ENG가 올 하반기부터 반도체 클린룸하고 배터리 드라이룸 그 매출이 큰 폭으로 이제 증가를 하다 보니까 뭐 내년까지 높은 실적 성장세가 나타날 거다. 이런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에코 쪽이죠. 에코 쪽인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또 제 아는 지인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 뭐 신성 ENG 괜찮다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을 봤는데 2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하회한 23억 원 정도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하반기에 진행될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인력 증가, 뭐 상주 비용들이 선제적으로 집행됨에 따라서
뭐 이익이 감소한 것이다 밝히더라고요. 그 신성 ENG 보니까 2분기 매출이 1,570억, 영업이익은 23억이에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0.9, 77% 감소를 했습니다. 키움증권의 추정치를 하회했네요. 50억인데 하반기에 시작되는 그 프로젝트 그 진행이 확대됨에 따라서 인력 충원하고 관련 부대 비용이 상반기에 선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C사업부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상반기에는 반도체 향, 클린룸 피퍼 지연 등으로 감소했는데 샘CNS 프로젝트가 반영이 됐고 뭐 드라이룸의 동박 공장, 뭐 북미의 미시건 공장 등 반영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전년 대비 전체 매출의 부진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 RE 사업부 보니까 예상치를 기록하면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흑자 기조를 지속을 했네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실적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를 하는가 봅니다. 2분기 인건비하고 상주비용의 확대가 하반기 인력 확보가 조기에 이루어졌을 뿐 기존 하반기 인건비 추정치에서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되지는 않는다 분석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은 짧게는 1년에서 1년 반의 기간이 소요되고요. 현재 수주 잔고랑 하반기 신규 수주 가능한 건들을 감안하게 되면 지속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지적을 해요. 특히 국내 고객사 중심에서 벗어나서 해외 반도체향 이 고객사 수주가 기대된다는 점, 배터리 사양의 드라이룸 수주 건들이 다수 대기하고 있다는 점, 이래서 확장성하고 실적 가시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RE 사업부도 국내 기업들의 RE100 참여로 시장이 기화되고 있는 만큼 EPC 매출이 점진적으로 반영될 거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 현재 용인하고 경기도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가 이 회사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 유지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이 기업이 좀 특이해요. 보니까 그 반도체 쪽하고 2차전지 쪽으로 이제 그 사업을 하는 쪽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신성 ENG 투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이 있구나 하는 것도 한번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기업을 또 공부하면서 알아보면 또 새로운 것도 많이 배웁니다. 지식도 쌓고 하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래 하여튼 좋은 기업들은 빨리 발견해 가지고 쌀 때 많이 모아서 좀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다 돈 버는 겁니다. 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야. 에코프로도 한 3만 원일 때 이런 때 저렴할 때 사는 분들은 지금 엄청난 큰 부를 쟁취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업들은 미리미리 찾아볼 수 있도록 뭔가 공부도 해야 돼. 찾아보고 배우고 이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 저렴할 때 좋은 주식도 아무리도 비쌌다는 의미가 없어요. 저렴할 때 부지런히 많이 모은 놈이 모은 놈이라고 죄송합니다. 요거 많이 모은 사람이 최고라는 겁니다. 최고. 많이 모은 자가 최고다. 수량이 깡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늦은 시간입니다. 일단 여러분 편히 쉬시고 내일 새벽에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굿나잇.